피곤해서 그랜새 소변에 거품이 있네?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에 거품이 남아 있었나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다가 뒤늦게 투석실에서 후회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변 거품이 작고 끈적하게 남아 있고의 상태가 3일 이상 반복된다면 이건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과 신장 전문 기관들에 따르면 콩팥은 통증 없이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소변의 변화로 먼저 이상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험한 거품과 괜찮은 거품의 차이, 집에서 10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약 없이 콩팥을 실제로 돕는 습관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소변 거품은 사실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서서 소변을 보시는데 물소리와 함께 거품이 생깁니다. 크고 투명한 거품이 수십 개 생겼다가 10초 안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물줄기가 세게 떨어지면서 생긴 공기 거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물 위에 하얀 거품이 여전히 떠 있습니다. 거품 크기는 작습니다. 손가락 끝만 합니다. 그런데 끈적하게 서로 붙어 있고 터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작고 끈적한 거품은 소변 속에 단백질이 섞여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콩팥의 여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몸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단백질 같은 큰 성분은 걸러내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속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가 손상되면 이 필터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통파질환은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열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배가 더부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릅니다. 콩팥이 지금 무리하게 일하고 있다는 걸, 하루하루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60대 남성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소변 거품이 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다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거품이 남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신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콩팥 질환의 특징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봐야 할 건 통증이 아닙니다. 붓기도 아닙니다. 바로 소변 거품입니다. 작고 끈적하고 오래 남는 거품. 이게 3일 이상 반복된다면 이건 콩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넘깁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조용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를 놓치면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신호를 놓친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대부분 늦게 병원에 오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61살 박준성 어르신이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많았습니다. 하얀 거품이 변기물 위에 빽빽하게 떠 있었습니다. 1시간 뒤에 다시 가도 거품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자 나이 먹으면 다 이러는 거지?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봤는데 피부가 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어제 술 마셨나 생각했는데 술을 마신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발목도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껴서 벗기가 힘들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패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 보라고 했지만 좀 쉬면 나아지겠지라며 밀렀습니다. 한 달 더 지나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의사 선생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변 단백 수치가 정상의 5배가 넘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사구체 여과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콩팥이 이미 상당히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박승성 어르신이 그때 한 말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선영 어르신 58살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붓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눈 주변이 그랬습니다.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생각했지만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거품이 생겼습니다. 작고 하얀 거품이 오래 남았습니다.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나이 들면 몸이 이렇지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일이 바빴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서 일했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전에는 3층까지 한 번을 올라갔는데 이제는 2층에서 한 번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빴고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발등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발등이 눌려서 아팠습니다. 그제야 딸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만성신장 질환 3단계였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호는 일찍 왔습니다. 소변 거품, 붓기, 피로감 모두 몇 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냥 넘겼습니다. 너무 흔한 증상이었고 아프지 않았고 바빴기 때문입니다. 콩팥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10분만 기다리십시오. 10분 뒤에 다시 변기를 보십시오. 거품이 어떤지 확인하십시오. 거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까? 몇 개만 남아있고 크고 투명합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작고 하얗고 끈적하게 붙어 있습니까? 손가락 끝만한 크기의 거품이 수십 개씩 떠 있습니까? 이게 10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까? 이 상태가 하루만 나타났다면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날 단백질을 많이 드셨거나 물을 적게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도 똑같습니까? 3일째도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3일 연속 작고 끈적한 거품이 10분 이상 남아있다면 이건 콩팥에서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함께 봐야 할 신호가 4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눈 밑이 부었습니까? 손가락으로 눌러보십시오. 피부가 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돌아옵니까?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종아리에 자국이 깊게 패입니까? 발목을 눌렀을 때 푹 들어가고 금방 안 돌아옵니까? 이런 붓기가 이틀 이상 계속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붓기가 점심때까지 가라앉지 않는다면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소변 색깔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이 계속 진합니까? 아침 첫 소변이 아니라 낮에 본 소변도 짙은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깝습니까? 건강한 콩팥은 노폐물을 희석해서 내보냅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색이 진해집니다. 물을 마셔도 소변색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세 번째, 소변량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5번 화장실에 갔는데 요즘은 서너 번만 갑니까? 한 번 볼 때 나오는 양도 줄었습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까? 콩팥이 약해지면 낮에는 소변량이 줄고 밤에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밤에 2~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간다면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까? 오전 10시만 돼도 피곤해서 쉬고 싶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전부 다 숨이 더 찹니까? 2층만 올라가도 숨을 헐떡입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지친다면 콩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확인하실 것은 딱 5가지입니다. 소변 거품이 작고 끈적하게 10분 이상 남는지, 이게 3일 연속인지, 물을 마셔도 소변이 계속 진한지 꼭 소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눈밑이나 발목이 이틀 이상 붓는지, 서명할 수 없는 피로가 2주 이상 계속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안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겠지 하면서 미흡하지만 콩팥은 한낱 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알아차리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보다 먼저 변화를 경험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에게서 약보다 먼저 변화를 만든 것은 식습관을 바꾼 것입니다. 콩팥내과에서 30년 넘게 환자를 본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실제로 좋아진 환자들의 식단을 보면 4가지 과일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수박 껍질, 사과, 배, 블루베리 이네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먼저 수박 껍질입니다. 여름에 수박 드시고 나면 하얀 속껍질이 남습니다. 대부분 버립니다. 하지만 이 하얀 부분에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줍니다. 콩팥 속에는 아주 가느다한 혈관이 수백만 개 있습니다. 이 혈관으로 피가 흘러야 노폐물이 걸러집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여과가 제대로 안 됩니다. 수박 껍질은 이 혈관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소변 거품이 3달 넘게 계속됐던 여러 환자들이 수박 껍질을 꾸준히 먹으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박 껍질 100g 정도를 믹서에 갈아서 물처럼 마셨습니다.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소변 단백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수박 껍질은 초록 겉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껍질만 사용합니다. 이걸 작게 썰어서 믹서에 물과 함께 갈면 됩니다. 맛이 밋밋하면 사과 조각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틀 정도 두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 섬유가 많습니다. 이 섬유는 장에서 독소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은 2군데로 배출됩니다. 콩팥과 장입니다. 장이 깨끗하면 콩팥이 처리할 노폐물이 줄어듭니다. 부담이 덜어집니다. 만성신장 질환 2단계나 3단계 환자들 중에서 장 건강을 함께 관리한 사람들은 요독 수치가 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매일 점심 후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은 경우 3달 뒤 혈액 검사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입안이 덜 건조해지고 전반적인 피로감이 개선됐습니다.
장이 독소를 더 많이 처리하면서 콩팥두이 실제로 줄어든 것입니다. 사과는 아침보다 점심이나 오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꼭 같이 드십시오. 팩틴은 껍질에 더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한 입기로 잘라 천천히 씹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습니다. 배 한 개의 8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칼륨과 유기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입니다. 농도가 진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희석입니다. 배는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묽게 만들어주고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소변량이 줄고 색깔이 계속 진했던 환자들이 배를 꾸준히 먹으면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힘들다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조각으로 나와서 한 조각을 오후 3시쯤 먹으면 저녁까지 소변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배는 차갑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먹거나 저녁 식사 2~2시간 전에 먹는 게 적당합니다. 하루에 1분개에서 반개 정도가 알맞습니다. 마지막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속 사구체를 보호합니다. 사구체는 콩팥의 핵심입니다. 여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새어나갑니다. 블루베리는 이 사구체 주변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산화를 막아줍니다. 여러 환자들이 블루베리를 저녁 식사 후에 10에서 15 정도 먹었습니다. 석 달 이상 지속했을 때 소변 거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의 거품량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했다가 먹으면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됩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자기 2시간 전에 먹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과일들은 콩팥을 직접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대신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많이 먹는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적게 꾸준히 몸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바꿔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콩팥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가 확신하게 된 결론은 단순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실제로 바꾼 건 바른 습관이었습니다. 검사 수치가 좋아진 환자들의 기록을 분석했더니 공통점이 5가지 나왔습니다. 먼저 물을 몰아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의 매를 한 번에 들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증이 심하면 한씩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콩팥이 갑자기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합니다. 부담이 큽니다. 수치가 개선된 환자들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셨습니다. 한 번에 100ml에서 200ml 정도? 2시간마다 한 번씩 마셨습니다. 아침 7시, 9시, 11시, 오후 1시, 3시, 5시 이렇게 나눠서 마시니까 콩팥이 일정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줄였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니다. 수면이 끊기면 콩팥 회복이 느려집니다. 소금은 신장에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의 특징상 소금량을 줄이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줄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적절합니다.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은 천천히 줄였습니다. 첫 한 달은 국물을 반만 먹었습니다. 찌개 국물을 다 마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먹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김치를 너무 짜기지 않게 만들거나 너무 짜면 물에 한번 헹구어서 먹었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집에서 직접 자극이 덜한 양념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검사를 하면 붓기가 확실히 줄어 있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소금을 줄이니 콩팥이 수분을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진 것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와 임상 영양 가이드에서는 60세 이후에도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단백질을 드시되 좋은 단백질을 적절한 양으로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아예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힘듭니다.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생선 1토막이나 두부 반모, 저녁에 닭가슴살 4분의 1개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썼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굽지 않았습니다. 육수도 진하게 우려내지 않고 맑게 끓였습니다. 이렇게 먹으니 소변 단백 수치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네 번째,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였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체에 무리를 줍니다. 하지만 전혀 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식후 30분 걷기였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뒤에 10분, 점심 식사 30분 뒤에 15분, 저녁 식사 30분 뒤에 20분, 하루 총 45분 정도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였습니다. 이게 석 달 이상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개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정 이전에 잠들었습니다. 콩팥은 밤에 회복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자야 손상된 세포가 재생됩니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방을 어둡게 하고 텔레비전을 끄고 잤습니다. 스마트폰도 침대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수면 시간을 6시간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일을 먹는 습관을 더했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수박 껍질에 물을 1컵 마셨습니다. 수박은 여름 이외에는 구하기 어렵죠. 수박 껍질 대신 메론이나 물에 레몬즙을 타서 먹는 것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낮 12시 반점심 식사 30분 뒤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먹었습니다. 오후 3시 간식으로 배 1분개를 먹었습니다. 저녁 8시 식사 1시간 뒤에 블루베리 10에서 15알을 먹었습니다. 이 생활 습관을 석 달 이상 지킨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0분 뒤에 보면 거품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 붓기가 빠졌습니다. 양말 자국이 얕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검사 수치도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소변 단백이 줄고 사구체 여화율이 유지되거나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혈압이 안정됐고 혈당 조절도 쉬워졌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생명의 근본이니 보하면 살고 상하면 죽는다. 콩팥은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삽니다. 방치하면 위험해집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밝은 미소를, 행복한 매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